혹시 계란을 이것과 같이 드셨다가 콩팥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그 좋은 계란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과 짝을 맞춰 먹는 음식들이 문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챙기신다고 계란을 드시고 계시겠지만 함께 드신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콩팥과 심장에 조용히 독이 쌓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5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환자분을 만났는데요.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 전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오신 68살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구급차 사일은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들어오셨을 땐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셨지요. 의료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겨우 맥박을 되돌려 놓았지만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에 찐 고구마만 먹으면서 누구보다 건강을 챙겼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심전이 멈춘 겁니까?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차트를 확인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콩팥은 소리 소문 없이 망가져 있었고 뒷속 칼륨 수치는 이미 치사량을 훌쩍 넘겨 있었거든요. 원인은 바로 어르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건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드신 계란과 고구마가 만나서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드시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몰려서 병을 얻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심코 드신 한 입이 콩팥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들과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과일, 감입니다. 말랑한 홍시나 쫄깃한 곶감, 그리고 아삭한 단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지요.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감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그게 무슨 독약입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달콤해서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지요. 하지만 이 감이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이른도 살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여느 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 잘 익은 달콤한 홍시 하나를 드셨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체진이라고 생각해서 소화제를 드시고 손가락도 따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명치 끝에서부터 등 뒤쪽까지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방바닥을 뒹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딱딱하게 굳은 검은 물체가 위장 출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지요. 도대체 왜 부드러운 계란과 말랑말랑한 감을 먹었는데 뱃속에 돌이 생긴 걸까요? 범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정 여사님께서 드신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과 감의 타닌 성분이 위장 속에서 만나 엉겨붙었고 순식간에 녹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돌덩이가 위장을 막아버리니 정 여사님은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셨지요. 몸에서는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갔고 혈압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은 물이 들어오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즉시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을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배가 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해 독소가 온몸을 돌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간 것이지요. 정 여사님은 결국 돌을 깨내는 시술을 받고 며칠 동안 링거를 맞으며 겨우 콩팥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내가 내 입으로 돌을 집어삼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의 움직임이 느려진 60 넘은 어르신들은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옛 의학 측인 동의보감에서도 감과 귤을 함께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 단백질과 탄닌이 뭉치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적어도 서너 시간 동안은 감을 드시지 마십시오. 입안의 달콤함이 여러분의 위장에 돌을 만들고 소중한 콩팥까지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이 통증을 주는 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소리 소문도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진짜 암살자입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밥 대신 가장 많이 드시는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목이 메니까 우유나 두유까지 곁들여서 말이지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든든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식사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고구마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약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이유도 바로 이 고구마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범인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지요. 건강한 콩팥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속의 칼륨이 짠 기운을 빼주니 참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여러분의 콩팥에는 이 칼륨이 치명적인 폭탄이 됩니다. 우리의 콩팥은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콩팥에 거름망이 낡고 막히면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지요.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콩팥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고구마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지요. 의학적으로는 고칼륨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피에 독이 차는 겁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심장이 타격을 입습니다.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파르르 떨리다가 예고도 없이 쿵 하고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오는 것이지요. 박 선생님이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실 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서 말씀드린 감은 배라도 아파서 병원 갈 신호라도 주지만 이 증상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맛있게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하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고구마 하나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양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달콤한 노란 호박고구마나 속이 붉은 자색고구마는 맛이 단 만큼 칼륨 함량도 더 높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낮다고만 들었지 환자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60이 넘으셨다면
누구나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에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칼륨 폭탄인 고구마와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은 지쳐서 잠든 콩팥을 억지로 깨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콩팥은 파업을 선언할 것이고 그 대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겠지요.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서 머리가 아닌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냥 흘려들으시면 내일 아침 또 습관처럼 고구마를 집어 드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혹은 메모지에 딱 네 글자만 적어보십시오. 칼륨 조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 우리 뇌는 이것을 생존 신호로 인식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문이라 생각하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진한 커피 한 잔 많이들 아시지요? 계란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 마시는 쌉싸름한 녹차 한 모금은 정말 개운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계란을 드신 직후에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보약을 내 몸속에서 쓰레기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만난 65살 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비싼 유정란만 골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은 늘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빈혈 수치는 바닥이었고 콩팥 찌꺼기 수치는 위험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점점 마르고 콩팥은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바로 강 선생님이 식사 직후에 꼭 챙겨 마시던 진한 녹차였습니다. 자식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이 성분은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과 단백질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계란이 위장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진한 차가 들어가면 탄닌산이 영양소를 꽉 잡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영양분이 아니라 배출해야 할 거대한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청소부인 콩팥은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과로를 하게 됩니다. 영양분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해서 빈혈이 생기고 콩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치우느라 망가지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비싼 유종란을 드신 것이 아니라 비싼 쓰레기를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수정과나 녹차를 후식으로 주는데 계란 요리를 드셨다면 이건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과 탄닌 역시 계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뼈 건강과 빈혈 예방을 위해 먹은 계란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지요. 강 선생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계란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은 지나서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후식은 물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친구분들 10명 중 9명은 지금도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비싼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콩팥이 헛되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친구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친구의 고된 콩팥 투석을 막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던 사람입니다. 하시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야속하게도 흘러버린 세월 때문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정수기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지 않고 계속 썼다면 그 필터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찌꺼기가 꽉 차서 물이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거름망은 다 낡아서 찢어졌을 겁니다. 우리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2개의 콩팥으로 지금까지 60년, 70년 넘게 쉼없이 피를 걸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새 것처럼 싱싱하니까 고구마에 칼륨이 들어오든 감에 탄닌이 들어오든 거뜬하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피를 거르느라 콩팥 속 미세한 필터들은 딱딱하게 굳었고 노폐물을 거르는 구멍은 좁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섬유화라고 하는데 겉모습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콩팥 속에도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생긴 것입니다. 낡은 기계에 갑자기 과부하를 걸면 고장나듯이 늙고 지친 콩팥에 잘못된 음식 조합이 들어가면 그게 곧장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발 드시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낡아버린 필터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낡은 자동차도 기름칠 잘하고 좋은 연료 넣으면 10년은 더 거뜬히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쳐있는 콩팥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기적 같은 청소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낡은 필터를 청소해줄 아주 고마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치고 낡아버린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줄 첫 번째 구세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선생님, 토마토 좋은 거야 누가 모르니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토마토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반드시 불에 익혀서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이건 그저 좋은 음식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혈관을 살려내는 치료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살 한 여사님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 여사님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고지혈증까지 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건강 챙긴다고 고기도 안 드시고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다 버리고 흰자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혈관은 계속 좁아지고 콩팥 수치는 나빠지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는 한 여사님께 처방전을 드리는 대신에 프라이팬을 꺼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처방전 대신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토마토와 함께 기름에 볶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신 한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오신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한 여사님의 얼굴색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덩붉고 칙칙했던 피부가 맑은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혈액검사 결과가 기적 같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콩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꽉 막혀있던 혈관 찌꺼기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뚝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계란과 토마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콩팥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나쁜 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특한 녀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토마토를 아작아작 씹어 드셔도 그냥 배만 부르고 좋은 성분은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정말 아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토마토에 열을 가하고 계란을 만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보약 같은 성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요. 즉, 한 여사님이 드신 토마토 달걀 볶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흡수율을 극대화한 천연혈관 해독제였던 셈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의 영양 흡수를 계란이 도와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부부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새콤달콤한 토마토가 어우러져서 입맛 없는 아침에도 술술 넘어가지요. 만들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토마토 먼저 볶다가 계란물 부어서 휘휘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여러분의 늙은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드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한 여사님처럼 건강한 혈관과 맑은 콩팥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밥상에는 반드시 빨간 토마토와 노란 계란을 함께 올리십시오. 만약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 같은 조합 말고도 콩팥을 살리는 또 다른 음식 작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저는 더 신이 나서 제 진료 기록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비법들을 아낌없이 꺼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세주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친구는 특히 기름진 음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가 붉은 보석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짝꿍은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식재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계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젓가락질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예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의사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양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직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바로 식탁마다 빠지지 않는 이 양파 때문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혈관 청소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장갑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계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퀘르세틴은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 속에 끈적끈적하게 쌓여있는 오래된 기름때까지 녹여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콩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구체라고 부르는 미세한 혈관들이 털실 뭉치처럼 얽혀있는 것이 바로 콩팥인데 이 혈관에 기름이 끼면 콩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양파가 들어가면 좁아진 콩팥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맑게 해서 콩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계란 요리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양파를 꺼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 계란찜입니다.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서 계란물에 듬뿍 넣고 찜을 해보세요. 설탕을 넣지 않아도 양파 특유의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서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속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지요. 혹은 양파를 가늘게 채 썰어서 계란과 함께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계란에 양파 반 개를 썰어 넣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에 가장 비싼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귀찮다고 안 드실 이유가 없겠지요. 진료실에서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채소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선생님, 칼륨이 무서워서 채소는 입에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조절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소를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이라는 더 무서운 적과 싸울 무기를 잃게 됩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계란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잡고 콩팥 독소를 배출해주는 진정한 녹색 의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시금치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시금치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몸속에 돌을 만들 위험이 있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브로콜리는 여러분에게 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잠들어 있는 방어 스위치를 깨워서 콩팥세포를 공격하는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라서 삐걱거리는 콩팥 필터에 녹이 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폭발적으로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손을 잡으면 혼자 일할 때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마치 훌륭한 장군과 뛰어난 잭사가 만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과 같지요. 계란의 단백질이 손상된 콩팥세포를 다시 짓는 벽돌이라면 브로콜리는 그 공사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병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넣고 펄펄 끓여서 삶아버리면 좋은 성분이 물로 다 빠져나가고 열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넣고 5분 이내로 살짝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특급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어서 바로 찌지 마시고 칼로 잘게 썰어 놓은 뒤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공기 중에 놔두십시오. 브로콜리가 칼에 썰리면서 세포가 자극받을 때 효소가 나와서 좋은 성분을 깨우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썰어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계란, 맛이 어우러져 씹는 맛도 일품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혈관 속을 떠다니는 염증 물질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칼륨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해결됩니다. 채소를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오니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지요.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사십시오. 그게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이제 채소 무서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짝꿍인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채소는 여러분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콩팥 살리는 최고의 음식 짝꿍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귀를 닫으시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조리법이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냥 대충 먹다가 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숨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까지 설득할 힘은 제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고 100살까지 내 발로 걸어다니며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철칙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첫째, 날계란은 절대 안 됩니다. 갓 나은 계란이 신선해 보여도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식중독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야 위장이 튼튼해서 균을 이겨냈지만 지금 여러분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균이 장을 뚫고 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고 약해진 콩팥에 치명타를 입혀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해질 때까지 푹 익혀서 드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기름에 튀기듯 굽는 프라이는 피하세요.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튀겨서 가장자리가 바삭해진 계란 프라이. 참 맛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 그 바삭한 걸 드시는 건 콩팥을 녹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물에 삶거나 찜기에 찌는 겁니다.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아야 독소가 안 생기고 소화도 제일 잘 됩니다. 셋째,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딱 2알만 드십시오. 좋다고 해서 5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넘치면 콩팥에 찌꺼기를 남기거든요. 우리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딱 2알입니다. 이걸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넷째,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 계란은 금이고 저녁 계란은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밤새 떨어진 활력을 끌어올려주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밤늦게 드시면 위장에 머물며 독소를 만들고 잠도 설치게 합니다. 콩팥도 밤에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보관할 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두십시오. 계란 둥근 쪽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계란도 숨을 쉽니다. 뾰족한 곳을 아래로 하고 둥근 쪽이 위로 가야 계란이 신선하게 숨을 쉬고 노른자가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넣기 전에 절대 물로 씻지 마세요. 껍데기 보호막이 씻겨나가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먼지만 살짝 털어내고 그대로 보관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5가지 법칙,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그저 작은 정성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위험한 녀석들, 간과 고구마, 그리고 씻고 차자는 잠시 멀리하시고 대신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토마토와 양파, 브로콜리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0년 뒤 여러분이 서 계실 그 자리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을 차가운 수술대 위나 기계 소리만 요란한 투석실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굵은 바늘을 꼽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대신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맛있는 밥 먹고 귀여운 손주들 손잡고 꽃 구경 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원 천장이 아닌 세상 밖푸른 하늘 아래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겁니다. 자, 이제 저와 마지막으로 굳은 약속 하나 하시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여러분이 뱉은 그 한마디가 훗날 콩팥 투석을 맞고 100살까지 내 발로 걷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숭고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기도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콩팥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